저번 시간에는 이제 익스프레스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모양으로 잡혀 있다 이런 걸 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익스프레스를 처음에는 앱.js를 그대로 따로 빼서 만들어 볼까 했는데 어차피 있는 코드를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해보실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부분은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로 만들어 놓은 여기서 이제 수정을 좀 할 건데요. 여기 파일 디렉토리를 보면은 몇 가지가 좀 날라갔죠. 빈 날라가고 그리고 뷰가 날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지워두도록 할게요. 지우고 주석도 좀 보기 싫으니까 주석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석도 지우고 이제 빈이 날라갔기 때문에 모듈 익스포트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앱 listen 저희는 3000 포트로 할 거잖아요. 3000 포트 콘솔 서버 실행 중이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빈 폴더가 없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얀 스타트를 치면 안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미리 편집을 해놔서 지금 되나는데 안 될 거기 때문에 패키지 제이슨에 들어갑니다. 패키지 제이슨에 들어가서 스크립트를 node./appjs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되면 아마 에러가 뜰 거예요. 왜냐면은 no default engine 즉 보여주는 뷰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index.js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index.js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뷰를 받아가지고 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주면은 let's send hi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hi 하고 에러가 안 뜨는 거 볼 수 있죠. users라고 입력해도 에러가 안 뜨고 잘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서버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서버라고 하면은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보안 같은 건 어떻게 할래? 라는 게 이제 좀 주된 관심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yan add 헬멧이라고 있습니다. 헬멧이라는 거 설치해주면 돼요. 헬멧은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줄게요. 바 헬멧 require 헬멧 이렇게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app use 헬멧 이렇게 세팅해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헬멧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보안 같은 거 좀 신경 써서 할 건데 여기서도 이제 좀 더 써줘야 될 게 있습니다. 컨텐트 스큐리티 폴리시는 false다 이런 거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해줄 만한 게 환경 변수 같은 것도 이제 코드에 직접 들어가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env라는 것도 설치해 줄게요. yan add .env 이 .env를 쓰면은 파일을 한 개 빼놓고 거기서 비밀번호라든지 뭐 사용자 암호라든지 그 서버를 만든 사람의 암호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뭐 설정 같은 것들을 여기다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두면 됩니다. .env 이거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가 실행되기 전에 위에서 .env.config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세팅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리소스 2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했는데 바뀌지가 않죠.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이제 PM2라고 하는데 PM2가 깔려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예, 제가 도커를 만들 때 미리 깔아놔가지고 일단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M2를 일단은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예, 이렇게 패키징 제이슨에 들어와서 PM2에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PM2에 들어가 버리면은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여줄 거예요. 퀵 스타트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면 되는가, 뭐 PM2 스타트 앱.js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PM2를 통해서 처음에 말했듯이 클러스터 모드를 키울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파일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 PM2 이런 식으로 적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PM2 스타트 app.js i를 치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 모드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치를 누르면 돼요. 워치. 워치가 그냥 워치가 아니네요. 슬래시 한 개인지 슬래시 두 개인지 헷갈렸는데 찾아보기 잘했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얀 스타트를 해주면 됩니다. 얀 스타트를 하기 전에 얀 PM2 monit 라는 걸 이렇게 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얀 스타트 라는 걸 통하게 되면은 코어에 맞게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거고, CPU를 얼마 정도 잡아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였죠? 하이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https localhost로 들어가야겠죠. localhost 3000. 이게 지금 안 먹네요. 왜 이럴까요? 끄고 여기 있네요. 편집기에서 미리 보기 하면은 하이가 떠야 되는데 여기서 안 뜨네요. 지금 제 구글 크롬으로 들어갔을 땐 떠 있거든요. 유저스 해도 안 뜨네요. 여기서는 곤란 난감하게 됐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크롬을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윈도우 캡처, 크롬도 뭐라 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하이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PM2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PM2에 이제 클러스터 모드도 켰고 여러 가지를 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작업을 하시면 돼요. PM2 킬 해서 일단은 죽여줄게요. 얘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느냐? 간단하게 데이터 CRUD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보를 보냈을 때 정보를 받아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MySQL을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ySQL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그걸로 이제 노드.js에서 어떤 식으로 돌릴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MySQL 워크벤치, MySQL이나 워크벤치가 안 깔리신 분들은 아마 까셔야 될 겁니다. 까는 방법들은 여기서 MySQL 워크벤치, 그냥 워크벤치 다운로드 치면 돼요. 워크벤치 다운로드 치면 이렇게 뜹니다. 떠서 이 다운로드를 누르면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가 가능한 다음에는 이제부터 어떻게 MySQL하고 워크벤치하고 세팅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에 이제 워크벤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워크벤치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GUI로 이제 좀 더 클릭으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크벤치를 키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세팅을 한번 해줄게요. 여기서 docker mysql 이런 걸 해주고 포트는 3306에 127.010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아마 테스트 커넥션을 하고 OK를 누르면 입력하라고 할 건데 딱히 안 나온 거 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루트로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도커에서 도커 컴포즈에서 저희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노드DB라는 스키마가 있을 거예요. 이 스키마가 앞으로 우리가 만지게 될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데이터베이스 .drop png 자, 다시 드로와이어로 왔습니다. 드로와이어로 와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무언가를 저장하고 싶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무언가를 저장하고 싶을 때 한 문서가 있겠죠. 이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DB를 꺼내와야 됩니다. DB를 꺼내오고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할게요. 여기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은 DBM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DBMS에 DB를 넣어주면 돼요. DBMS에 DB를 넣어주면 된다. DBMS는 DB를 관리하는 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BMS를 통해서 DB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DB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뭔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이 이제 있을 때 파일을 저장하고 싶어요. DB에 저장하고 싶은데 DB를 관리하는 걸로는 DBM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DBMS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치한 MySQL 같은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DB를 건들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DB를 저장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MySQL 또는 DBMS한테 말을 합니다. 그럼 DBMS는 이제 DB에 가서 그 정보를 내가 저장시켜 줄게 해서 저장을 하게 돼요. 이 저장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쿼리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쿼리. 이걸 통해서 이제 DBMS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각각의 테이블이라는 놈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 한 테이블 안에는 이건 별로 좋은 칸이 아니네요. 이거 좋습니다. 예를 들어 DB가 있고 그 DB 이 스키마의 이름이 유저라고 할게요. 유저라고 한다면은 이게 스키마가 유저 스키마다 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유저 스키마 안에는 사람의 그 유저에 관한 유저 스키마라고 하니까 좀 별로네요. 서비스 네이버라고 할게요. 네이버 스키마라고 할게요. 네이버라고 있고 이 네이버 스키마 안에는 유저도 있을 거잖아요. 유저도 있고 유저에 대한 이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유저에 대한 아이디도 있을 수 있고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라는 입장에서 테이블이 유저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유저도 있고 뭐 컨텐츠들 있겠죠. 뭐 어떤 블로그가 있고 블로그의 이름이 뭐고 블로그에 해당하는 뭐 언제 만들어졌는지 데이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포스트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있겠죠.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DB에는 그 스키마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키마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스키마라고 적을게요. 스키마. 이러한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벤치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워크벤치가 여기 있네요. 워크벤치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노드DB라는 스키마가 있는 거예요. 노드DB라는 스키마가 있고, 한마디로 뭐 아까 말했던 네이버가 있고, 여기에 테이블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테이블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 테이블 옆에다가 create 테이블 해서 여기서 세팅을 해줄 수 있어요. 세팅을 해줄 수 있고, 노드DB에서도 지금은 캐릭터 셋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맞춰주기 위해서 UTF-8, UTF-8bin 뭐 이런 식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설정이 다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테이블, 여기서도 UTF-8 어디 보자, UTF-8 UTF-8bin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일단은 아이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그냥 대충 만들어서 어플라이 하면은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값을 넣을 수 있어요. 1 st apply 하면은 이렇게 QWE가 들어갔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든 거를 우리가 서버를 통해서 읽고 뭐 수정하고 하는 것이 DB를 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버를 만들 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 눌러서 create row, delete row도 할 수 있고, 사실 이거를 이제 GUI로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는 명령어 select from 뭐 이런 것들로 다 건드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쿼리를 지금부터 배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좀 걸릴 것 같고, 뭐 쿼리를 안 써도 될 수 있게 좀 편하게 만들고자 해서 워크벤치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도 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작 페이지에 돌아와서 여기 네모난 것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모델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뭐 add diagram,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EID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EID라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엔티티를 추가한다든지 뭐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플러스 뉴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create 테이블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까처럼 똑같이 넣으면 돼요. 그럼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create 테이블, 기존에 있던 테이블은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drop the table, create 테이블. 간단하게 우리는 유저만 만들도록 할게요. 유저 UTF-8 UTF-8bin 유저 info id 값을 만들 거고, id 값은 그냥 이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pk라고 해서 이 테이블을 대표하는 id 값이 있을 거고, 그거는 널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자동으로 1, 2, 3씩 올라가게 만들어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에 대한 아이디가,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이메일 아이디 대신 저희는 이메일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apply 통해서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킴이다 라는 김이고, 여기서 1, 2, 3이다 이런 식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이디는 제가 안 넣었는데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QWE 1, 2, 3 이런 식으로 놓고 자동으로 2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디가 이렇게 아이디가 2가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auto increment 라는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폴트 값으로 널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걸 누르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은 아이디는 3이 되고 유저 패스워드는 널 값이 될 거예요. 그쵸? 이것도 널도 예를 들어 not null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서버에서 꺼지고 와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서버에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그냥 아까처럼 쿼리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쿼리를 쓰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쿼리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접근해 보려고 해요. 기존에 작년에 했던 익스프레스 강의에서는 쿼리를 썼기 때문에 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쿼리를 쓰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MySQL을 세팅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yan add mysql2 라는 걸 설치해 줄 거예요. MySQL을 연결하게 시키기 위한 모듈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모듈을 설치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ORM이라는 걸 쓸 거예요. 잠시만요. ORM이라는 건 뭐냐면은 DB에 있는 테이블들을 이제 객체처럼 매핑을 시켜가지고 그냥 쉽게 쓸 수 있다. 얘를 건드려서 ORM 그 테이블을 여기 있는 객체에 있는 함수나 변수들처럼 건드려서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이에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윈도우 캡처. 예, 이게 시퀄라이즈 공식 홈페이지고요. 들어가게 되면은 시퀄라이즈는 Node.js에서 PostgreSQL, MySQL, MariaDB와 같은 뭐 각종 DBMS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GitHub으로도 바로 갈 수 있을 거예요. GitHub으로 가는 게 여기 있네요. GitHub으로 가게 되면은 각종 설명들이 있습니다. 한글 설명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걸 설정해 가지고 쿼리가 없이 최대한 자바스크립트만을 사용해 가지고 자유롭게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고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릴 수 있도록 작업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할 것들이 여기 보이죠? npmi 시퀄라이저. 저는 yan을 쓸 거니까 시퀄라이즈만 갖고 오도록 할게요. yan add 시퀄라이즈. 이 시퀄라이즈를 쓰면은 이제 코드로서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코드로서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코드로 지금 만들기에는 또 이게 문법을 알아야 되고 좀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쓰는 게 시퀄라이즈 오토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오토라는 녀석을 쓰면은 MySQL은 테이블을 이 시퀄라이즈가 오토가 읽고 시퀄라이즈로 바꿔줘요. 어떤 건지 이제 차차 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yan add 시퀄라이즈 오토. 이게 화면이 제가 안 보였네요. 다시 보여드리면 yan add 시퀄라이즈 오토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시퀄라이즈 오토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시퀄라이즈 오토 D 이런 것들을 써서 갖고 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시퀄라이즈 오토 모델스라는 거에다가 이걸 만들 거고, 시퀄라이저 뭐 테스트 로컬 호스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 환경에 맞게 해주면 돼요. 환경에 맞게 바꾸어 볼게요.
어디 보자. 일단 시퀄라이저 오토 오 모델스까지 맞고 DB의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시퀄라이저 오토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노드 DB입니다. 노드 DB. 그리고 로컬 호스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도커로 했기 때문에 MySQL로 적어주셔야 돼요. MySQL 그리고 루트 pip 3306 그리고 루트 그리고 우리는 MySQL이다 하면은 에러가 났네요. Using password cannot be secured. 안전하지가 않다. 패키지 please install. 제가 MySQL을 설치를 안 했었나요? MySQL 2. 그냥 에러가 난 거네요. 로컬 호스트의 문제는 알고 루트를 치면 루트가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안 되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잘못인지 좀 찾아보고 하는데 앞에 얀을 적어줘야 된다네요. 얀을 적어주고 시퀄라이저 오토 모델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쓰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노드DB 그리고 JS MySQL이라고 해서 워크벤치 우리가 도커 컴포즈를 했을 때 아마 도커 컴포즈 컨테이너 이름을 JS 언더바 MySQL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컨테이너 이름을 적어주시고 루트 3306 비밀번호 루트 이 MySQL을 주시면은 얘가 읽고 처리해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처리가 끝나게 되면은 아마 폴더가 한 개 만들어졌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모델스라고 만들어졌을 건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이거 눌러줘야 됩니다. 하면은 모델에 대해서 만들어졌어요. 오토 인크리먼트도 돼 있고 non null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true 타입은 스트링이다 45줄 45줄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땡겨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땡겨 왔으니까 우리가